자, 자본탐상 검사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등류에 분산시킨 검사에게 특징이 아닌 것은 등류 석유 얘기하는 거지요. 1.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2번 활성제를 첨가하면 자분의 분산성이 커진다. 3번 첨가물로 방청제가 사용이 된다. 4번 결함의 검출 감도가 물 분산매보다 높다. 이제 분산매로 이제 등유, 백등유를 사용했을 경우가 감도가 더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청제란 말은 이제 녹슬지 않도록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매개체가 등유를 백등유로 분산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물을 분산매로 사용하는 습식자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 플러스 계면 활성제 플러스 방청제를 사용해서 습식자분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방청제는 물을 분산매로 사용할 때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유는 뭐 화재 위험성이 있고 분산성이 커지고 검출 감도가 물 분산매보다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1번의 답은 3번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에 열거한 자화 방법 중 선형 자화 방법은 되어 있습니다. 자화 방법이 선형자화하고 원형자화법이 있죠. 7가지 자화 방법 중에 코일법하고 겉감법, 즉 요커법은 선형자화를 하는 방법이고 나머지는 다 원형자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4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섭식자분해에서 검사에게 요구되는 성질로 틀린 것은 섭식자분해에서 검사액. 자, 1번 자분의 분산성이 좋을 것. 2번 자분의 현탁성과 유지성이 좋을 것. 3번 시험체와의 접착성이 좋을 것. 4번 시험면에 대해 적심성이 좋을 것 되어 있습니다. 섭식자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분산성, 퍼지는 거 얘기하는 거죠. 분산성이 뿌렸을 때, 적용했을 때 잘 퍼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분의 현탁성은 잘 섞이는 거죠. 잘 섞이면서 유지하는 것이 좋아야 되고, 시험치와 접착은 달라붙는다는 얘기잖아요. 달라붙으면 안 되겠죠. 후처리할 때 애로가 있겠죠. 틀린 것입니다. 이건 4번 시험면에 대해서 적심성, 표면을 적시는 능력이 적심성입니다. read ability라고 그러는데 적심성이 좋아야 되죠. 적심성이 좋단 말은 접촉각이 작아야 되는 겁니다. 접촉각이 작아야지 적심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3번 같은 경우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분탐상 시험법으로 사용 중에 있는 시험품에 정기적 또는 보수검사를 했을 때 찾아낼 수 있는 결함은, 보수검사라는 말은 정기적, 사용 중이란 얘기네요. 사용을 하고 있는 중에 나오는 결함은 뭐냐 이런 얘기죠. 사용 중 결함. 주로 뭐가 나와? 1번 포로시티라는 말은 기공 얘기하는 거죠. 2번 fatigue crack, 피로 균열입니다. 3번 lag of fusion, 융합 불량을 얘기하는 거지요. lag of penetration, 침투 부족, 용입 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접했을 때 lag of fusion, 융합 불량하고 lag of penetration, 용입 부족이 생기죠. 근데 이제 사용 중이니까 피로균열이 생깁니다. fatigue crack, 피로균열. 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생기는 것이 이제 피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때 fatigue crack, 피로균열이 사용 중에 생기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건식자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식자분입니다. 1번 유동성이 좋아 표면균열 검사에 적합하다. 옳은 것이죠.
2번 다량의 부품 검사에 효과적이다. 3번 투자력이 좋아 표면 하균열 검사에 효과적이다. 4번 건식자분은 착색제가 불필요하다 되어 있는데 옳은 것은 유동성이 좋아 표면균열을 검출하긴 하지만 뭐 적합하다 그러면 습식자분이 적합합니다. 표면균열 검사에는 습식자분이 적합하다. 또 이제 다량 부품 검사도 효과적이다. 이게 건식자분은 투자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건식자분은 표면 하균열 검사에 효과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식자분은 착색제가 주로 뭐 착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빨주노초 파남보, 누설자숙하고 배경, 시험체하고의 그 컨트라스트를 위해서 여러 색으로 착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고 실제 건식자분에 보면 여러 색으로 착색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번 같은 경우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외경이 3인치의 환봉을 축통전법으로 원형자화할 경우 자화전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선형자화, 원형자화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형자화를 할 경우는 이제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외우면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5인치 미만인 경우하고 뭐 5에서 10인치, 10에서 15인치, 15인치 이상인 경우에 각각 전류가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외경이 3인치라고 하니까 5인치 미만에 해당됩니다. 5인치 미만인 경우에는 전류가 인치당 700에서 900A를 적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테이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의거해서 4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체를 유도전류법으로 검사할 때 자개를 확대하기 위해 구멍 안에 넣은 물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도전류법, 우리가 7가지 자화 방법 중에 자숙관통법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험체에다가 자숙을 관통시키잖아요. 이때 그래 자숙을 관통시켜야만이 시험체의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고 이 유도전류에 의해서 또 유도자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 유도자장으로 검사하는 것이 자숙관통법입니다. 이때 자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철심, 철심이 이제 그 평평하고 구리, 연철이 있는데 구리는 안 되겠죠. 일단 그다음에 자화가 돼야 되니까 연철인데 평평한 형태의 연철이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철심이 이렇게 철심이 들어갑니다.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주면 이 철심에 자속이 생기겠죠. 이 자속을 통과시켜서 시험체를 검사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7번의 답은 4번이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속법에서 건식자분을 적용하는 적당한 시기는 연속법입니다. 연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화를 시키면서 동시에 자분을 적용하는 것이 연속법입니다. 그래서 보면 1번 자화 전에, 2번 자화 중에, 3번 자화 후에, 4번 아무 때나 라고 되어 있는데 2번이 적당한 답이 되겠죠. 그래서 4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비형광자분을 사용한 검사에서 자분 모양을 관찰할 때 시험면의 최소 밝기는 이게 이제 그 KSD 0213에 보면 최소 500룩스 이상이 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열 처리 전에 검출된 결함을 모두 제거하고 열 처리를 수행한 후에 시험체를 다시 검사하였다면 이때 가장 많이 검출될 수 있는 결함은 되어 있습니다.
열처리 후에 열처리 후에 생길 수 있는 결함들은 터짐, 뭐 균열이라고도 하죠. 뭐 열처리 균열. 이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열을 받거나 열적 또는 기계적인 어떤 응력 때문에 생기는 것이 균열입니다. 균열이 열처리 후에 균열이 생깁니다. 터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기공이라든가 파이프 이런 것들은 특히 그 기공은 뭐 용접할 때라든가 주조할 때도 생기지만 파이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조했을 때 잉고트라고 하는 그런 쇠에 생기는 거죠. 주조했을 때 뭐 파이프라든가 기공이라든가 뭐 개재물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물에 생기는 그런 결함의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잉고트에 생기는 것도. 자, 스트링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압연했을 때 생기는 거죠. 압연했을 때 어떤 그 개재물을 그 1차 압연하면은 우리가 그때 나오는 결함을 우리가 스트링거라고 합니다. 이 스트링거를 2차 압연했을 때 생기는 것을 우리가 라미네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번은 이제 열처리 후에 생기는 것은 터짐. 그래서 1번, 52번의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전도체법 또는 전류관통법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시험체의 선형자장을 형성시킨다. 2번 시험체에 직접적인 전류에 접촉이 되지 않는다. 3번 관통된 구멍이 있는 시험체의 경우에 매우 적합하다. 4번 직경이 큰 시험체는 여러 번 나누어 검사해야 된다. 2번, 3번, 4번은 전류관통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류관통법은 그 관에다가 어떤 그 관통봉을 넣어서 이 관통봉에 전류를 흘려주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이번처럼 뭐 직접적인 전류에 접촉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체에다가 직접 전류를 안 보내도 됩니다. 관통봉에다가 전류를 보내주면 됩니다. 비접촉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관통 구멍에 그렇죠. 또 직경이 큰 시험체는 여러 번 나누어서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됩니다. 직경이 크면은 관통봉을 이 편심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편심시켜서 검사를 합니다. 선형자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55번의 답은 1번이 틀린 표현이죠. 원형자장입니다. 원형자장. 자, 그림에 적용하는 자화전류에 따라 표면하의 결함 검출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교류는 어떤 것인가 되어 있는데 표가 보면은 뭐 가로가 뭐 자화전류의 강도, 세로가 결함까지 거리 이렇게 되어 있죠. 표를 헷갈리게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일부러 이렇게 결함까지 A가 이제 AB가 주로 교류고 CD가 직류입니다. AB가 교류고 CD가 직류예요. 그래서 교류가 어떤 거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A라고 보시면 됩니다. A가 표면까지 거리 A. 자, 56번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분 탐상 시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틀린 것은 1번 자개 또는 자속의 방향이 시험체의 표면에 가능한 한 평행이 되도록 한다. 맞습니다. 이 내부 결함의 검출 또는 연속법에 의한 시험의 경우 교류. 이 자분 탐사항은 내부 결함을 검출할 수가 없습니다. 표면 직하를 얘기하는 건데 표면 직하 결함은 직류가 좋지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57번이 2번이 틀렸네요. 3번 대형 시험체는 국부적으로 자화시키는 자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국부적으로. 4번 검출하고자 하는 결함에 가능한 한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자속을 시험체에 형성시켜야 되겠죠.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코일법에서 시험체 길이 대 직경비가 5이며 코일의 권수가 10일 때 자와에 필요한 전류값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두 가지씩이 나오는데 시험체 길이 대 직경비가 5라 그러면 이게 이제 4보다 큰 경우에는 암페어 턴은 해서 D분의 L 플러스 2분의 35,000이라고 하는 식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이런 경우는 1번 500암페어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5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철니켈 코발토가 강자성체지요. 그래서 6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